네, 반갑습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어, 올해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사실 작년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연속 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와 유행과 금연 지원 사업이라는 주제를 받았고, 처음에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는 원래의 초점은 현재 우리나라 금연 지원 사업, 예컨대 보건소 금연 클리닉, 그 다음에 지역 금연 지원 센터 사업들, 또 흡연 예방과 해서 보면 학교 흡연 예방 사업들, 군 금연 지원 서비스 등등 이런 사업들 전체가 이 코로나19 유행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자료를 조사하고 좀 뭔가 이 발표 내용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해외의 사례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고, 또 원래는 금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초점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가면 갈수록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준비한 이 발표 내용이 조금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가 뭐 비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손에 잡히는 무언가의 결과물은 없는 상태라 뭔가 제안을 드리고 제시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뭐 아주 깔끔하고 단시간에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라고 하는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이 그림이 올해 2021년 세계 금연의 날 포스터라고 하네요. 예, 퀴터스 are winners 해서 어쨌든 금연 퀴즈입니다. 퀴즈. 올해의 주제는. 근데 사실은 세계 금연의 날 주제가 다양하게 정책적인 주제도 사실 많이 다루고 하지만 금연하세요. 금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퀴즈라고 하는 주제가 잡힌 것도 결국은 코로나19와 가장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 퀴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강화에 대한 주장들, 또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어떤 이관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코로나19와 흡연 간의 관련성, 사실 지금 논문들을 좀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논문들의 이 코로나19와 흡연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논문들의 한계점은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확진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건강 이력들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흡연 관련 내용들이 조사가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흡연 경험, 유무, 그 다음에 현재 흡연하는지 등등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분석을 해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지금 제가 두 편의 논문을 가져왔는데, 두 번째도 보여드릴 논문은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영어들을 대상으로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좀 있어서 두 개의 어떤 연구들이 좀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촬영하는 이 날짜 사실 이틀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관련 흡연, 그 다음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이거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유럽 시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거의 한 저녁 8시 시작해서 한 밤 11시까지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또 제가 접하면서 이 발표 내용에서 조금 그 웨비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싶었는데, 웨비나가 끝나고 WHO에서 확인을 했더니 아직까지 다 비공개 자료라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는 논문이 SR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4월 30일까지 코비드-19하고 그 다음에 흡연 간의 관련성, 이거와 관련된 논문들 발표한 거고요. 조금 얼리 버전이죠. 사실 2020년 2, 3월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사실 불과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페이퍼도 보면 총 19편에 대한 SR 진행한 내용들이고, 결과는 심플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에도 있지만
결국은 그 오즈 레이쇼가 1.91배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에 코로나 확진 이후에 프로그레스죠. 질병이 이렇게 더 증증이 악화되는 형태, 그런 형태가 이제 한 1.91배 올라간다. 이런 결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정리된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5월 중반, 5월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020년 9월인가까지 SR 해놓은 게 또 있습니다. 근데 SR의 퀵퀘스천들이 일단은 코로나19와 흡연 혹은 액상연쇄흡의 사용 간의 관련성,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와 흡연, 그리고 이제 흡연 경험 유무가 병원에 입원하는 거에 대한 관련성 뭐 등등 몇 가지 퀵퀘스천을 만들어 놓고 진행한 SR이 있고요. 그 SR이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그걸 이번 웨비나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제가 이제 이 스크린샷을 통해서 가지고는 있는데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아직 이 리뷰가 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웨비나 때 나왔던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아직까지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흡연자하고 과거 흡연자, 예를 들면 금연에 성공한 사람과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의 두 그룹을 비교하면 코로나19하고의 관련성이 이제 현재 흡연자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높고 과거 흡연자 혹은 금연에 성공한 케이스는 그래도 조금 그 코로나19의 중증도라든지 이런 것들 좀 낮춰주면 좋은데 이 결과가 좀 뒤집어져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날도 웨비나 때 많은 토론과 질문들이 있었지만 저도 뭐 질문을 저자에게 했고 그 연구자들에게 어쨌든 그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면은 금연 성공한 게 별 의미가 없냐?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겠죠. 그랬더니 일단은 뭐 기초적으로 초창기에 나왔던 연구들이 일단은 흡연 이제 과거 흡연에 대한 금연 시점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결과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아마 이거보다 더 앞서서 나왔던 연구들은 코로나19에 흡연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주 초기의 연구였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더 진행이 돼야지 우리가 더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흡연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것과 코로나19 관련성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스 청소년하고 영어들로 되었습니다. 나이가 만 13세에서 24세 청소년 대상으로 4,351명에 대한 온라인 서베이 진행한 결과고요. 연구 결과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코로나19 유사 증상이죠. 기침, 발열, 피로감,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경험할 가능성, 그 다음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가능성, 그리고 코로나19에 확진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한다. 여기도 보시면 뭐 5배, 7배, 6.8배 등등의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뭐 기존에 이미 확진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존 연구들과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한편의 논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제가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유사 증상이죠. 유사 증상. 사실 뭐 유사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진단검사 받을 가능성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진단검사 받았으니까 당연히 확진받을 가능성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흡연하는 사람의 청소년 혹은 우리 젊은 성인들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유사 증상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한번 참고로 보실 만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흡연 간의 관련성 이외에도 우리가 뭐 AC2 이 수용체라든지 이런 내용들 얘기하면서 결국은 흡연과 코로나19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학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사례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더 무서우니까 금연하는 거 어렵지만 그래도 영국에서 100만 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또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뭐 정부의 의견도 많이 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TV 광고에서 보시겠지만은 이제 아기가 나와서 코로나 상황에서 아빠가 나에게 뭐 이렇게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아빠는 흡연구역 가서 담배 피워 뭐 이런 광고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어쨌든 코로나19를 금연 동기 유발에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영국도 사례가 있지만 뭐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금연 지원 사업을 특히 금연 동기 유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고 한 번 더 말씀을 더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주장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제 시간이 흘러 그런 연구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 금연 시도가 증가하느냐, 영국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긴 했는데 또 이후에도 계속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의 내용인데요. 지금 옆에 보시는 뭐 레터 형태의 뭐 짧은 논문이라서 레터 형태로 발표가 된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금연 시도하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재밌는 것, 흡연 행동에 변화 없는 사람들이 일단 절반입니다. 조사 대상자가 사실은 한 600명 채 안 되더라고요. 600명 정도 되는 조사 대상자밖에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대상자를 보고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금연 행동에 변화가 생겼냐 그랬더니 절반 정도는 아니나 생긴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래도 골련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고 있는 듀얼 유저의 경우에는 한 25%, 조사 대상자 25%가 사용량을 감소했고 또 한 30% 정도는 금연 시도에 희망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조금 퍼센테이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걸 러프하게 숫자를 써서 100%를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퀼라인 이용자 수도 이 조사 대상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미국 사례에서도 2019년 3월 대비해 2020년 3월에 더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 조사 한번 데이터 보면 재밌겠다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30%는 사용량이 증가했고 아까 이게 아마 행동 변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대상자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또 15%는 금연 동기도 오히려 감소했다. 그 사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연구 결과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분명히 흡연량을 줄이거나 또 내 흡연 행동에 대해서 변화를 고민하는 금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오히려 더 흡연량을 늘리는 또 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격리 상태로 인한 뭐 그 스트레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공유드리고 또 한편에 이런 재밌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어쨌든 우리 금연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CO 측정기 있잖아요. CO 측정기가 지금 이 호흡기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감염 문제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이런 것들도 장비를 못 쓰게 되니까 아마 이 관련 업체가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한 것 같은데 코로나19에 사용할 수 있는 또 이런 새로운 마우스피스를 해서 뭐 이 호흡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개발했다 이러면서 또 페이퍼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코로나19와 흡연 간의 관련성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있는 금연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년에 제가 발표할 때는 우리 실제로 금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등록자 수라든지 뭐 금연 성공률 이런 것들을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우선시하고 각각의 금연 사업들 그 외에 다른 건강정지 사업들을 다 중단하도록 하는 어떤 지시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등록자가 줄었다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인위적으로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들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냐 생각을 들고 오히려 지금 담배 판매량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담배 판매량을 제가 이 분기별로 발표되는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1분기에서 이 3분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4분기 때 떨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2020년을 2019년과 비교하면 한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4.1% 정도가 담배 판매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배세 인상하기 전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많이 떨어졌고 2016년에 올라와서 약간 다시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16년부터 19년까지 감소하고 있던 담배 판매량. 여기 담배 판매량은 관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로 알고 있고요. 자, 근데 어쨌든 2020년에 다시 상당 부분 증가한 결과들을 보이는 부분은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 금연에 대한 주제를 조금 후순위로 미뤘던 것이 실질적인 데이터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건강정책과입니다. 이제 우리 보건소 관련된 업무들, 건강증진 관련 업무들 증진뿐만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파트 전반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금연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스톱을 시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2020년 2월 딱 터지니까 발생을 했죠. 2월에 바로 보건소 업무 조정 들어가고요. 코로나19 대응 집중 요청이 들어갑니다.
업무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기존에 있던 업무들 특별하게 급하지 않은 것들을 일단은 멈추고 이 코로나19에 전념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4월에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의 흡연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다시 이 보건소 업무, 일반 업무 중단하라고 하는 또 공문이 내려갑니다. 10월에 다시 이제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조금 하향되면서 내려가면서 사업을 다시 또 재개하라는 공문도 다시 내렸어요. 그러다가 또 12월에 다시 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업무 중단 재요청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5월부터 9월까지는 이 백신 접종 때문에 백신 접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들 교육하는 것도 일단은 중단해라라고 하는 또 협조 공문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뭐 복지부 입장에서나 혹은 뭐 우리 관련된 과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뭐 이게 강제 지침이라기보다는 공고 사항이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또 보건소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주로 경기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뭐 접종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기들도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또 이런 것들을 거꾸로 역으로 요청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아니 뭐 교육 한번 받을 기회도 없고 뭐 이런 또 분란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런 요청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현재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연 지원 사업들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까지도 지역 금연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번 캠프 이제 병원에 입소시켜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상황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재개해라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정책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뭐 코로나19 상황이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담배세 인상 이제 이런 얘기가 뭐 전혀 사실은 뜻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담배세 인상이라는 주제가 이슈가 됐을 때 뭐 이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그럴 계획 전혀 없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이 정책이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인 것, 혹은 뭐 국민들 부담만 일으키는 정책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저는 앞으로 정책이 더 퇴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끔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담배 회사는 아주 뭐 이런 말씀 신이 났죠. 어떤 측면에서 신이 났냐면, 그냥 판매량도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이 신종담배에 대한 마케팅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의 사례로 여기 지금 머니투데이에 발표한 기사 보시면 냄새 잡는 기능성 제품이 뜬다 이러면서 이제 뭐 공기청정기, 의료관리, 냄새 적은 전자담배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제품들과 묶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필립 모리스 제품 홍보를 잘해주고 계세요. 어쨌든 냄새 안 나는 실내에 있는 시간 늘어나니까, 재택 늘어나고 실내 생활 늘어나니까 이제는 골련 말고 액상형 전자담배, 골련형 전자담배 필 타이밍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종담배의 또 마케팅 수단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들이 또 활용되고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은 코로나19와 흡연 간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나서서 세계금연날의 주제를 금연을 시켜야 된다라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하면, 국내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코로나19가 워낙 우선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 금연이라고 하는 기존의 사업들도 다 멈춰 있는 상황. 거기에 정부가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 새로운 이슈도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을 이제 잡아서 오히려 전자담배에 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더 또 이렇게 먹히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뭐 엉뚱하지만 저도 이 인터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욕도 많이 먹긴 했는데요. 우리 임영웅 씨 팬들이 많아서 욕을 먹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니코틴 없는 액상이 또 한번 이슈가 되고 있고, 진짜 임영웅 씨가 니코틴 있는 걸 썼는지 없는 걸 썼는지 과태료는 냈다고 해요.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니코틴이 없으면 써도 되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또 민원도 들어옵니다. 아니 니코틴 있고 없고 떠나서 어쨌든 에어로졸 상에 거기에 기존 깨끗한 공기가 아닌 독성 물질들, 발암 물질들이 검출이 된다고 하는 결과가 있으면 이거 다 막아줘라고 하는 민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니코틴 액상 실내 사용 가능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쟁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 이후로 지금 어떤 기자분은 저한테 뭐 이명웅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 추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하는 기자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다른 담배 정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또 이런 이슈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혹은 이제 니코틴은 빠졌다 하더라도 무니코틴 액상에 대한 이제 WHO에서 얘기하는 논 니코틴 일렉트로닉 니코틴 딜리버리 시스템 좀 웃기죠. 예. 니코틴이 없는데 니코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좀 웃기긴 한데 ENDS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그 WHO의 표준 그 전자담배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니코틴이 없는 ENNDS 일렉트로닉 논 니코틴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그런 표현들까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NDS라고 이제 전자담배를 부르면 ENNDS라고 얘기를 해요. 니코틴이 없는 전자 담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뭐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사회에서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담배 없는 제품.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다시 좀 또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웨비나가 있었습니다. 이 웨비나의 첫 번째 주제는 보신 것처럼 코로나19하고 토바코하고 이시가레 유즈 간의 어떤 관련성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SR 연구, WHO가 아마 그 이탈리아 연구팀에다가 줘서 이제 연구비를 줘서 진행한 연구가 있고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 쉐어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담배 판매, 이게 이제 그겁니다. 록다운이죠. 우리나라는 록다운을 안 했지만 주요 유럽 국가들이 록다운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 록다운 상황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한 국가들이 많고요. 또 이 시기가 실제로 흡연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발표된 논문도 있고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사례가 지금 공유가 좀 되었고 그 외에 이탈리아, WHO 에무로 지역, 에무로는 이제 중동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WCLO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들, 사우스 아프리카, 캐나다, 오만, 이란, 러시안 페더레이션, 인디아, 필리핀스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록다운을 거쳤던 국가들이고 그 록다운 상황에서 담배 판매 금지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당연히 밀수 사태 일어났겠죠. 밀수가 일어났고 전체 흡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이런 상황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담배가 갑자기 없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엔드게임이 돼버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흡연자들 행동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어떤 걸 느꼈냐면 디테일한 자료를 공유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느낀 것은 코로나19 상황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금연 분야가 발전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워터파이프나 뭐 스모클레스 토바코나 전자담배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 록다운 시점 그다음에 이 호흡기 감염병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 실제로 세금을 인상했던 국가들,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 이런 제품들 사용을 완전히 다 금지시킨 뭐 우리는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안 하는 국가들도 이 코로나 시점에 맞춰서 이런 정책들을 우리 FCTC 8조에 대한 내용들을 이행한다라든지 또 담배회사에 또 이런 강력한 정책에 담배회사가 소송을 했고 또 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도 간략하게 공유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만 좀 소개해드리면 코로나19 유행의 금연 사업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 논문도 이렇게 발표가 된 게 있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인도 사례를 들기가 좀 애매하죠. 지금 뭐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인도가 2020년 4월에 록다운을 하면서 담배 판매 금지했습니다. 그게 6주간 유지가 됐다고 하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020년 3월에 록다운이 됐고 이제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20weeks 동안 20주 동안 담배 판매가 금지가 된 거죠. 밀수 문제 심각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만에서 약 150만 명의 흡연자가 이 시기에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회사 소송 당연히 있었고 그 소송에서도 일부 정부가 이기기도 하고 일부 패소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7개 WHO 중동 지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물담배 사용 이번에 완전히 금지시키는
일들을 가능케 했다고 하고, 또 이게 한 단계 또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담배 규제 정책이 강화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 논문도 담고 있지만 일부 내용들은 제가 웨비나 내용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여기 좀 기록을 했고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주장들이 하나 이겁니다. 사실은 이제 비대면 상황 혹은 앞으로 이런 호흡기 감염병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제는 금연 지원 방법이 기존 전통적인 방법에서 신기술을 이용한 방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그 내용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WHO 이 문장이 너무 재밌어서 들고 왔습니다. 영어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디레일.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이 금연 정책을 탈선시키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 궤도를 벗어나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시기가 금연 정책을 강화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국가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제가 웨비나를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래서 앱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이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면 과연 그런 결과들이 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한 효과 평가들이 꽤 있고요. 뭐 페이스북을 활용한,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 유도, 뭐 내용들 읽어보면 쉽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금연에 대한 내용들, 뭐 아니면 좀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그게 금연 지원 서비스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젊은 층의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을 성공시키는데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논문들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내용들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뭐 군 사업 사례를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쳤지만 올해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군 금연 사업에서 우리 대한금연학회가 금연 교육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군은 뭐 더 철저하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금학원에서 군인들이 뭐 이렇게 금연에 궁금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알려주겠다. 뭐 조금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나름 뭐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만든 이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카카오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저희가 금연 교육을 진행을 하면 뭐 한 1년 전체 다 돌려야 한 2-3천 명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이상이 이 카카오 채널에 가입을 했고, 친구로 가입을 했고, 한 20개의 교육 자료에 약 2만 뷰 정도의 이 조회가 나왔다. 그 말은 그래도 대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이렇게 제약이 있는 군 장병의 경우에는 이런 비대면 온라인 형태의 교육들이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효과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대 효과들이 있었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금연 길라잡이 같은 경우도 군 장병 대상으로 온라인 그룹 운영하는 이런 또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우리 금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이 온라인 상황에서 서로 뭐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활용됐는지는 뭐 파악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그래도 군 금연교육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채널을, SNS 채널을 이용한 교육들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효과에 대한 사례가 이겁니다. 교육 콘텐츠 내용의 주요 핵심은 뭐였냐면, 어쨌든 신종담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보시면 물론 뭐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2019년도 결과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군 장병들에게 금연 시도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2019년도 기준으로는 본인 의지가 55%, 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등이 뭐였냐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금연 시도했다는 게 17.7%, 관련형 전자담배로 금연 시도했다는 게 13.1%라고 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의 조사를 좀 전체 병사 간부 구분하지 않고 봤더니 본인 의지가 66.6%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금연 클리닉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직접적인 금연 상담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액상형 전자담배나 관련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래도 교육들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조금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사용해봤다가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육 정보를 통해서 이거는 이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해석의 여지는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점점
제 기준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 군 금연 교육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런 SNS 활동을 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심플한 사이트입니다. 영어는 엄청 많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이트라고 보다는 정보죠. 그냥 미국 경우에 미국이 잘해서 사례를 드린다기보다 일단 영어권이 있는 국가다 보니 사례를 제가 갖다 쓰는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주요 금연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금연하겠다. 그러면 자, 관련된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러면 심플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create personalized quick plan 짜라고 하죠. 금연 시도 계획 만들어. 일단 본인 스스로 세워. 그 다음에 하는 게 핸드폰 번호 입력하래요. 핸드폰 번호 입력해. 그 다음에 금연 앱 다운로드해. 스모크 프리 앱 다운로드 하래요. 소셜 미디어 방문해. 여기 보시면 소셜 미디어, 우리가 만드는 소셜 미디어에 들어와서 정보들 좀 봐. 자, 그리고 필요하면 상담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사실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부러운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에도 보기에 아티클 10 몇 조죠? 14조인가요? 금연지원 서비스 잘하는 걸로 칭찬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 페이지 하나를 그려놓기에는 한계가 많은, 구멍이 많은 그런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다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요소를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금연지원 서비스가 마련이 되어야지만이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왔을 때도 금연지원 사업이 앞서서 보신 것처럼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앞으로 정부도, 그리고 우리 금연학회도, 또 많은 금연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 하나를 완성시키는데 다양한 형태로 기여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제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을 통해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